첫째 아들인 아빠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농사를 지었다. 장남인 큰아버지는 1년에 2번 바나나와 고기를 사들고 손님 방문하듯 시골집에 왔다가 서둘러 가셨다. 그랬던 큰아버지가 퇴임 후 서울집을 정리하고 우리가 살던 시골집으로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가족은 급하게 한 동네 다른 집 문간방에 새들어 살게 되었다. 가끔 보았던 큰집 언니들은 고등학생과 사회인이었고 특히 제일 큰 오빠는 해병대를 다녀온 뒤 허리가 아파 취업을 못하고 있어 어른들의 안쓰러워하는 소리를 자주 들어야 했다. 쌍꺼풀이 짙은 눈에 목소리가 걸걸했고 키는 아빠보다도 훨씬 커서 어린 내 눈엔 오빠가 사뭇 거인처럼 느껴졌다. 같이 살았던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려고 예전 우리 집이었던 큰 집에 자주 놀러가도 큰오빠 소리가 멀리서 들리기만 해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집으로 주랭랑을 치기 일쑤였다. 마지로 태어난 내가 중학교 2학년이던 그때는 아빠는 큰아버지가 농사일을 시작하며 다른 일을 찾기 시작했다. 반월 어딘가에 작은 쌀가게를 준비한다며 엄마와 자주 여러 날 집을 비웠다. 나보다 1살에서 6살까지 차이 나는 동생들은 엄마 아빠가 없는 날에는 오롯이 내가 챙겨줘야 했다. 밥은 전기밥솥이 해주고 반찬이야 엄마가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둔 것을 꺼내 먹으면 되니 할만했다. 40년 전 시골은 우물이 대부분이었지만 새들어 살던 주인집은 마중물을 한 사발 붓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오는 펌프가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다. 오늘은 주인집 부엌에서 뜨거운 물을 한 사발 가져다 부으니 쪼르르 쪼르르 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고무장갑이란 것이 있는지도 몰랐던 그때는 하얀 입김으로 빨개진 손을 호호 불어가며 겨우겨우 저녁 설거지를 끝냈다. 연탄 아궁이를 열어보니 고무치 튀한 면이 거의 없고 하얗게 변했지만 아직은 잔불이 붙어있어 조금만 늦었어도 또 번개탄을 피워야 했지 싶다. 참 다행이다. 늦지 않게 연탄을 갈고 하얀 연탄을 얼음으로 덮인 뒷귀리에 으깨 놓았다. 방으로 들어가니 동생들이 서로 투닥투닥 싸우고 있다. 둘째는 엄마 아빠가 오늘 안 온다고 하고 셋째인 남동생은 아니라고 오늘은 올 거라고 소리를 친다. 그때 주인집 전화벨이 찌르릉 찌르릉 울리기 시작했다. 잠시 뒤 주인집 할머니가 방문을 벌컥 열며 엄마 아빠 오늘은 못 온다고 전화 왔다. 신목소리로 말한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막내 여동생이 소리내 꺽꺽 운다. 시골 동네의 밤은 칠흑 같은 암흑이다. 가로등도 없고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도 많지 않지만 그나마 하늘에서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은 셀 수 없이 많아 주변을 분간할 수는 있다. 어둑어둑한 11월의 밤 공기가 문풍지 사이로 새어들어와 등골이 서늘하다. 다리가 4개 달린 텔레비전 앞에 옹기종기 모여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는데 때마침 흘러나오는 캐롤을 들으니 마음이 찌릿찌릿한 것 같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오늘은 부모님이 오실 줄 알았다. 맞이인 나도 속상한데 막내는 엄마 아빠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생각하니 추근한 생각이 든다. 혹시 산타 할아버지처럼 짜잔하고 한밤중에 오시려나? 괜한 기대를 하며 잠이 들었다. 부스럭 부스럭 툭. 문간방에 딸린 텐마루 쪽에서 나는 소리를 잠결이지만 분명히 들었다. 눈을 뜨려고 하니 눈꺼풀이 무거워 눈을 뜨기가 힘들다. 겨우겨우 실눈을 뜨니 머리가 뱅글뱅글 돈다.
꿈속인가? 다시 눈을 감았다. 혹시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나? 중학교 2학년이라 산타의 존재를 믿는 건 아니지만 분명 무슨 소리를 들었기에 확인을 하고 싶어졌다.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할 수 없이 텐마루 쪽으로 꾸물꾸물 기어갔다. 문짝에 달린 동그란 걸쇠에 수저를 빼야 문이 열리는데 오늘따라 수저 빼기도 힘들다. 몸을 반쯤 일으켜 수저를 빼고 걸쇠를 열어 젖히니 차가운 바깥 공기가 머리와 뺨을 훅 스친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가늠이 안 된다. 손뭉치가 물에 빠진 듯 몸이 자꾸만 가라앉는데 머리로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스쳤다. 방으로 얼굴을 돌리니 달빛인지 별빛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생들이 자고 있는 실루엣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텐마루 문과 제일 가까이 자고 있던 둘째를 깨우기 시작했다. 좀처럼 일어나지 않아 손이 닿는 대로 두들겼다. 그렇게 둘째와 막내 여동생을 비몽사몽간에 텐마루로 내보내고 제일 아랫목에 자고 있던 남동생을 깨우니 울음 반 짜증 반 소리를 낸다. 어떻게 남동생을 텐마루로 내보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복만 입은 상태로 나왔기에 오돌오돌 몸이 떨렸다. 넷이 텐마루에 뭉쳐 앉았지만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에 막내는 울먹거린다. 언니, 추워, 추워. 정신이 왔다 갔다는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얼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채 닫지 못한 방문을 열어젖히고 방 안으로 엉금엉금 기어들어가 손에 잡히는 이불을 질질 끌고 나왔다. 넷이서 이불을 어깨에 두르고 붙어 앉았는데 이번에는 마룻바닥에 틈새로 올라오는 바람이 엉덩이를 세차게 때리는 것 같았다. 다시 방으로 기어들어갔다. 손에 잡히는 이불 하나를 또 끌고 오려는데 솜니불인 것 같다. 끌려오질 않는다. 더듬더듬 다른 것을 잡아당겨 보았다. 끌려온다. 그렇게 텐마루에 이불을 깔고 어깨에 두르고 넷이서 앉았는데 남동생이 갑자기 욱! 욱! 소리를 내더니 이불에 토를 했나 보다. 시큼한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와 코를 자극하지만 이불에다 왜 토를 했냐고 더럽다고 잔소리를 할 힘이 없다. 언니, 저건 뭐야? 둘째가 손가락으로 텐마루 끝을 가리킨다. 별빛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놓여있다. 순간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 갔나? 하지만 확인해 볼 힘이 없어 바라만 보다 또 까무룩 잠이 들었나 보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눈을 떴다. 엄마의 얼굴이 보였다 싶더니 뭘 자꾸 마시라고 내민다. 얼음같이 시원한 동치미 국물을 내 입에 가져다 대며 먹여준다. 주변을 살펴보니 우리 방이 아니다. 여기는 주인집 건너방인데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그제서야 그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겨울은 문간방이 아닌 주인집 건너방에서 지냈다. 연탄가스가 새어난 문간방을 고쳐야 한단다. 엄마 아빠는 번갈아 가며 집에서 주무셨다. 그럭저럭 할만하다고 생각되었던 집안일들과 동생들을 챙겨야 하는 책임감은 중학교 2학년이었던 내게 할만한 일이 아니었나 보다. 연탄가스 사건은 내게 버거운 짐이었음을 알게 하였고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기에 나쁘기만 한 기억은 아니었다. 주인집 건너방에서 동치미 국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렸을 때 제일 먼저 텐마루에 있던 반짝이는 상자가 진짜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뒤늦게 열어본 그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과자가 들어있었는데 내가 무서워서 이리저리 피했던 사촌 오빠가 우리에게 준 산타 선물이라 했다. 오빠는 한밤중에 술을 거나하게 먹고 동생들 산타 노릇을 한다며 한밤중에 텐마루에 과자 상자를 툭 던져주고 갔다는 것이다. 크리스마스 날 과자보다도 어쩌면 더 귀한 선물을 준 큰오빠가 캐럴이 울려 퍼지는 12월 달에는 문득 더 생각이 난다. 오빠는 10수년 전 진짜 산타가 되어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소리쳐 본다. 오빠, 고마워요.